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형혹성이 여귀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1일 을유 첫 번째 기사. 1395년 명 홍무 28년. 달이 심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통사 김을상을 보내어 요동에서 도망해 온 군사 김불계 등 25명을 압송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천변 때문에 죄수를 석방하고 감옥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도록 명하다. 중외의 2죄 이하의 죄수를 다 석방하였으니 천변 때문이었다. 도평의사사에 명령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감옥이 더럽고 수리하지 아니하여 무더위와 모진 추위에 병이 들어 비명에 죽게 되니 내 심히 민망히 여긴다. 그곳 관리로 하여금 때때로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직단의 공사가 있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수륙제를 관음굴 현암사 삼화사에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였다. 고려의 왕실을 위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김계수를 순군옥에 가두었으니 군사를 점거하기를 분부대로 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서해도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창고에 곡식을 내어 구휼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서해도 도관찰사 홍길민이 흉년이라고 하고 금주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공문을 보내서 수를 금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봉 밑에 거둥하여 사직단을 쌓는 것을 보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이달에 태백성이 낮에 보이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고에 곡식을 내어 동북면의 기민을 진휼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노을생을 차명에 처하였다. 처음에 을생이 전에 소감 정세용의 관교를 얻어가지고 그 이름을 긁어내고 방용제로 고쳐서서 용제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주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차명을 당하였고 용제도 곤장을 맞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고발하지 않은 아들을 차명하였다. 경상도 가수사람 진송이 정만과 토지를 다투다가 만을 때려 죽였으나 만의 아들 정원철이 송으로부터 후한 뇌물을 받고 관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일이 발각되어 차명에 처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응방을 한강가에 만들었다. 응방은 매를 사육하는 곳을 말한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강릉도 수군만호라고 사칭한 신청을 차명에 처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하정사 정당문학 민재와 중추원 부사 유원지와 안마사 중추원 부사 손흥종이 남경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과주에 거둥하여 수릉자리를 물색하니 정도전이 눈물로 가는하다. 임금이 과주에 거둥하여 수릉자리를 살폈다. 돌아올 때 도평의사사의 주체로 두모포 선상에서 술상을 차리고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었다. 정도전이 임금 앞에 나와 말하기를 하늘이 성덕을 도와 나라를 세웠으며 신들이 후한 은총을 입고 항상 천만세 향수하시기를 바라고 있사온데 오늘날 능자리를 물색하오니 신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고 느껴 눈물을 흘리니 임금이 말하였다. 편안한 날에 미리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우는가. 왕심촌 노상에 이르러 임금이 말을 달려서 노루를 쏘려고 하였으나 마부 박부금이 제갈을 잡고 놓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그만두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신을 각도에 보내어 군적을 점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7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여기성 동쪽에 있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간관 이고등이 농사철이라 하여 군사점고를 정지할 것을 아뢰다. 간관 이고등이 상소하였다. 전에 말하기를 먹을 것이 족하고 군사가 넉넉해야 된다 하였으니 군사와 식량은 어느 하나도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식량이 부족하면 비록 견관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가 있다 한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농사를 빼앗지 않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천명을 받아 즉위할 당초에는 백성들이 서로 경하하고 덕화를 입을 것을 바랐사온데 근년 이래로 토목공사와 공문사를 점거하는 일이 한때도 빠짐이 없어 백성들이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유망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조관을 나누어 보내서 군적을 점거하니 이것이 비록 편안할 때 위험한 것을 잊지 않고 걱정이 없을 때 준비하려는 장구한 계책이오나 방금 봄농사가 한창이오니 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군사를 점거할 때에 농민을 한데 모으게 되니 오고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여 경종을 제대로 못하면 위로는 부모를 복양하고 아래는 자녀를 양육하기도 오히려 부족할 터인데 군국의 필요한 물자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군사의 점거를 정지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게 하옵고 농한기를 기다려서 사신을 보내어 점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판삼사사 정도전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제 간관이 상사하여 농사철을 당하여 군사의 점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간관의 말은 비록 귀에 거슬려도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물며 백성들에게 관한 일이겠는가. 나도 잘못 옳게 여기나 다만 지금 좌우정승이 모두 병으로 인하여 정사를 보지 못하니 경히 그 집에 가서 의논해서 아뢰라. 도전이 분부받고 의논하여 아뢰었다. 사신 파견을 중지하고 그 고을 관리들로 하여금 군적을 점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상산군 이민도의 졸기. 민도는 중국 하간 사람으로 원나라 경원로 총관 이공야의 아들이다. 부친이 국사에 죽었으므로 동지탁주사에 임명되었으나 원나라가 어지럽게 되어 외가인 명주에 우거해 있었다. 고려의 사신 성준덕이 원말 군웅의 하나인 오왕 장사성의 곳에서 돌아올 때 민도가 자청하여 함께 고려에 와서 의술과 점술로 이름이 나타나 왕왕 징흠이 있으므로 소운부정과 전의 정을 역임하고 자해부 사윤이 되어 판전의 시사를 겸임하였다.
태조가 잠재어 있을 때 은근히 추대할 뜻을 가지고 역대의 연혁을 설명하였다. 태조가 저기하자 공신의 열에 참여하여 벼슬이 상위 중추원사에 이르고 추중 협찬 개국 공신의 호를 받았다. 그의 처향이 상주이므로 성상군을 봉하고 나이 60세에 돌아가니 문화시랑 찬성사를 증직하고 시호를 직헌이라 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이진이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9일 임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수군 만호 차준이 외적의 배 두 척을 잡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차준과 도만호, 안처선 등에게 술과 채단 등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차준에게 술과 채단과 홍초를 하사하고 또 도만호, 안처선에게도 차준에게 준 수대로 주었으며 겸해서 도절제사 조견과 도관찰사 최유경에게도 술을 하사하였다. 차준의 처부의 상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쌀과 콩 100석을 주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창종을 앓는 좌정성 조준과 우정성 김사형에게 중간을 보내 문병하다. 좌정성 조준과 우정성 김사형이 모두 창종을 앓으니 임금이 중간 조순을 보내 문병하게 하고 또 말하였다. 창종을 고치는 데는 동심이 하였으나 안 되니 정사를 염려하거나 손님을 접대하지 말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세자 이사 정도전이 맹자를 강의하다. 세자 이사 정도전이 맹자를 강하였는데 달아본 뒤에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안다는 대목에 이르러 말하였다. 마음이 저울 같습니다. 저울 눈이 작으면 양이 되고 저울 눈이 크면 근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한꺼번에 달면 근량이 섞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것을 각각 달아본 뒤에야 물건의 경중과 근량을 알 수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물건은 비워두었다가 물건을 기다리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좋은 일을 보면 기뻐하고 못된 일을 보면 성을 내는 것인데 기뻐하고 성을 내는 것이 사리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좋아할 때에 성을 내고 성을 낼 때에 기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물건은 더욱 비워두고 이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세자께서는 정밀하게 살피소서.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평주 온천에 거둥하려 하니 간관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유너하지 않다. 임금이 장차 평주 온천에 거둥하려 하므로 간관 한상환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은 전하께서 장차 온천에 거둥하려 하신다는 말을 들었사온데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오니 중지하시기를 바랄 수는 없사오나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온천이 신도에서 300리얼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며 황무한 들판에서 연을 멈추어야 하오니 병을 고치는 방법에도 좋지 못할까 하오며 더구나 농사철이 한창이온데 거둥하시는 곳마다 아무리 간략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소서. 임금이 장무인 복을 윤수를 불러 말하였다. 이번에 거둥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민폐만 말하고 내 병을 걱정하지 않으니 무슨 말이냐. 드디어 윤영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새 궁궐의 양청에서 주연을 베풀다. 임금이 새 궁궐의 양청에 주연을 베풀었는데 남양백 홍영통과 창녕부원군 성여원이 잠저때의 친구들로서 참여하였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시를 지어 올리었다.
거문의 봄빛은 깊고 꽃은 한창인데 옛 친구 불러서 술잔을 드니 하늘마저 때에 맞는 비를 내리어 이 몸 또한 우로의 은택을 깨달았도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평주 온천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조박을 석방하고 사람을 보내어 불러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옛 서울 개성에 이르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기 좌도와 충청도 병선의 허실과 군사들의 능력을 점거하다 교서 소감 정훈을 경기 좌도와 충청도에 보내어 병선의 허실과 장수와 군사들의 능력을 점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5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적전에 들에 나가서 해청의 사냥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비가 오고 붉은 기운이 중천에 끼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평주 온천에 도착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삼군부의 명령에 따라서 수수도와 진도를 강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평양 윤경의의 졸기 평양 윤경의가 졸하였다. 의의 본관은 청주로 좌시중 정열공 경복콩의 아들이다. 천성이 검소하고 고다서 꾸밈이었었고 벼슬이 참찬 문화에 이르렀으며 외직으로 나가서 서북명 병마 도절제사 겸 평양윤이 되었고 시호를 순절이라 하고 아들이 있으니 경습이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사원 박경 등이 경기 토지만으로 공신에게 줄 것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대사원 박경 등이 상언하였다. 고려 말기에 토지 제도가 문란하고 지방 호족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창고가 텅 비고 송사가 날로 많아지며 골육끼리 서로 해쳤는데 전하께서 즉위할 당초에 제도를 가감하여 토지의 경계를 바루어서 경기 좌우도와 육도의 토지로 능침, 창고, 군자전, 공회전, 사원전, 학교, 신사, 향, 진, 영리, 지장 등의 전지를 정하고 사대부들은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호위함으로 과전을 주어서 염치를 기르게 하고 군사들은 변경에서 국가를 지키고 있으므로 군전을 주어서 과족을 구휼하게 하되 과전과 공신전은 경기의 토지만 주고 군전은 경기도 이외의 토지만 주게 하였으니 이 법은 매우 좋은 것으로 실로 만세에 항상 시행해야 할 대전이오니 후세로 하여금 이 법을 지켜서 고치지 말게 해야 할 터인데 큰일에 와서 공신도감이 호조의 급전사에 공문을 보내어 원정 공신의 토지는 모두 본향의 토지를 주게 하였으니 대개 토지와 집터를 넓게 점령하는 것은 사전이 지방에 있는 까닭입니다. 이제 만약 사전을 경기 이외의 지방에 두면 사람마다 서로 다투어 요행을 바랄 것이며 또 그 토지의 사방이 모두 공전이므로 기내의 주인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혹시나 탐욕이 있고 교활한 무리들이 그 세력을 믿고 차차 먹어 들어가게 되면 사방의 공전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경기 이외의 토지를 점령하는 패단이 어느덧 변병하게 되어 쟁송이 다시 일어나 마침내 구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여 모두 경기 이내에 주게 하고 만약 경기 이내에 남은 토지가 없으면 이제 다시 경기도의 구역을 정할 때에 외방의 한두 고을을 더 붙여서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역시 해롭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에 붙인 외방의 고을도 마찬가지로 공전이니 피차에
감소는 없고 실상은 다릅니다. 경계의 토지라 하고 주면 법제에 어긋나지 않고 예방의 토지라 하고 주면 이미 정해놓은 토지가 어긋날 뿐 아니라 또 이미 계획해 놓은 폐단을 복구하는 것이 됩니다. 도평의사사에 내려보내 의논하게 하자 사사에서도 헌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고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흥안군 이제가 사사로이 관리를 때렸으므로 헌사에서 아무 말도 않다. 흥안군 이제가 사사로이 감정으로 서부영 권상을 때렸으나 헌사에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의안백의 아들 교가 본 서울에서 관등할 때 여러 소인들을 데리고 야행하다가 순관을 능욕하였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가두게 하고 그 소인들의 두목은 장 100대를 때리고 나머지도 각각 차등이 있게 곤장을 때리게 하였다.